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팬데믹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이번에 또 다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이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우리 박현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가장 힘든 게 이제 수익이 줄어든 것일 텐데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보면 사실 많은 한인 식당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수익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죠. 네. 거의 렌트비 정도만 겨우 메꿀 정도로 벌고 있다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비즈2 크레딧이라는 곳에서 스몰 비즈니스 파이낸셜 헬스 조사를 벌여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 PPP를 받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지난 2분기 전체 평균 수익은 19만 3,865달러였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사실 별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보면 52% 수익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 이하가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 이하로 줄었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작년 2분기에 전체 평균 수익이 40만 5,030달러였는데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페이롤 비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페이롤 비용도 54%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 13만 7,127달러였는데 올해는 6만 2,599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으로 잠시라도 문을 닫았던 스몰 비즈니스는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전체 60%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문을 닫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주는 봉쇄령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많아지면서 셧다운이 또다시 또 셧다운이 내려졌고 됐고. 그래서 그 비율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닫아야만 했던 비즈니스들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수익 감소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그나마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었던 곳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 계속 문을 열었던 곳에서의 수익 감소는 평균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곳과 영업한 곳, 이게 그러니까 87%, 13% 이렇게 수익 감소로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수치들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직원 수를 줄인 비즈니스도 많죠. 네. 비즈니스 문을 닫았어야만 해서 또는 수익이 감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물론 지금은 다시 고용시키려 해도 직원 찾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 스몰 비즈니스 평균 직원 수는 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요. 작년에 15명이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부 명령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비즈니스들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나 그런 건물주나 아니면 모기지 회사로부터 페이먼을 유예받을 수 있었는지 그 수치도 나왔는데요. 네. 단 20%만이 그런 오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스몰 비즈니스에서 다시 문 열고 나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 했던 게 그 규정 맞추는 거죠. 그렇겠죠. 네. 특히 개인 보호 장비 그 PPE 그거 대거 구입해야만 했는데요. 네.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코로나19로 인해 PPE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전체 평균 29,230달러 소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건 평균 매상 총 이익에서 15% 정도를 감소시키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인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식당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인 사회 보더라도 사실 식당들이 참 어려워했고 네, 지금은 네. 뭐 밖에서 영업할 수 있으면 야외에 천막 쳐놓고 영업하고 있죠. 역시 이 식당들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네, 네. 식당만 놓고 보면 지난 2분기 수익이 평균 72%나 급감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까 전체 스몰 비즈니스 수익 52% 감소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보다 20%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그 식당들의 평균 체크 규모는 조금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주문이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그 투고 같은 그런 주문들이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은 이 PP 구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52,106달러 PPE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보다 한 78%나 더 많이 PPE에 돈을 쓴 것입니다. 네. 먹는 것이다 보니 좀 그 초반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에 돈을 좀 더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이렇게 어렵게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생겨 있다면서요. 이게 바로 사기를 당하는 건데 말이에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후에 사실 네. 지금 각종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분 도용으로 그 실업수당 받아 챙기는 그런 사기. 그런 사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거 뉴스 네. 시간에 기자 리포트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근데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사기 타겟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벌이는 거예요? 네, 그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있죠, SBA. SBA. 그걸 사칭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SBA에서 연락한 것처럼 꾸며서 어허.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하. 그렇게 개인 정보 빼내게 되면 뭐 은행 계좌에 접속하고요. 랜섬웨어나 말웨어 같은 거 개인 컴퓨터 또는 장비에 또 넣기도 하죠. 사기범들은 특히 이코노믹 인저리 디제스터 론 EIDL을 신청하는 업주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BA에서 지금 이 사기 피해 조심하라고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메일로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제 이메일들이 들어오거든요. 뭐 론 신청해라. 많아요. 네. 뭐 저 건강보험이 어떻다, 뭐 메디케이드가 어떻다 보면은 정말 그 EDD 사무실에서 온 것 같은 이메일들도 있고 뭐 많죠. 정말 이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아예 모든 그냥 그런 이메일들은 무조건 삭제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이메일들은 여러분들도 좀 열어보지 마시고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범들은 SBA에서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꾸며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SBA는 공식 기관에서 보낸 이 이메일 반드시 sba.gov로 끝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라고 강조했고요. 어허. 사기범들은 근데 SBA 이제 로고를 그대로 도용해서 거기다 집어 넣기 때문에 네. 얼핏 보면 사실 SBA에서 보낸 이메일처럼 보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근데 SBA 측은 뭐 제3기관 아니면 정부기관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몰 비즈니스에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정적 도움을 준다 하면서 뭐 수수료나 아니면 페이먼트 먼저 지불해라 이렇게 이메일이 가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SBA 웹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1800-767-0385 767-0385번에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런데도 요즘 왜 이 주택론이 좀 싸지니까 네. 재융자 하라라는 또한 이메일도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말 들어보면 그것도 또 사귈 가능성이 많다. 절대로 응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이메일 같은 경우엔 모르는 곳이다 싶으면 그냥 열어보지 않고 바로 그냥 지우는 바로 게 그냥 좋겠습니다. 삭제해버리십시오. 네. 자, 다음은 쓰레기 관련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렇게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A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거리에 쓰레기들 참 많이 보입니다. 네. 꽤 부피가 큰 쓰레기들 눈에 띄는데요.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TV 같은 전자제품 등등.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거 그냥 거리에 내버리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불법입니다.
LA시에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또는 311에 전화해서 날짜 예약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불법 쓰레기가 요즘에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11에서 그 불법 쓰레기 좀 가져가 달라, 수거해 달라 이런 요청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7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런 신고가 무려 19% 가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5, 6월에는 그게 더 심했는데요. 무려 30% 정도 그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불법 이 쓰레기들 내용들 어떤 쓰레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피가 큰 쓰레기, 어허. 이게 그러니까 소파나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 네, 같은 네, 거 네.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게 한 17% 정도 신고 전화가 늘었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TV 같은 전자기기, 그게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된 TV 오래된 있죠. 것들. 고장나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31% 늘어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 여기 냉장고 같은 게 포함되는데요. 이거는 36% 늘어났고요. 네.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Stay at Home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면서 사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사실 쓰레기가 넘쳐나는데요. 이렇게 부피가 큰, 그래서 거리에 내다 버리는 경우엔 집에 있으면서 대청소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정리 한번 싹 다 하면서 내다 네.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불법으로 쓰레기 내버리는 건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사실 위생에도 굉장히 나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 버려지면 그 옆에서도 아 이렇게 버려도 되나 보네 하고 또 버리고 그래서 그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노숙자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고 버려야 하겠는데요. 그냥 버리다 첫 번째 적발되면 벌금 최고 $50 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시에 전화해서 이걸 버려야 되겠으니까 와서 픽업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놔라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시에서 다 치워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전화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